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과연 지금 김지희 아나운서 말씀대로 왜 과연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걸 그토록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지원을 해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2018년 12월 20일 날 그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주는 거고요. 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확장해 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약간 사업 시행이 또 속도를 못 내고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한 결과 서울시가 강력한 완화 정책 및 활성화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그때 제정해 놓은 특례법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에 대한 개발 허용이었습니다. 이 1만 제곱미터를 2만 제곱미터까지 개발을 허용해주고 또 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곳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거주민들, 원주민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의 혜택, 그다음에 생활 SOC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약속한 게 바로 6월 4일 날 바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왜 자꾸 강조가 되고 이렇게 서울시나 국토부가 얘기를 할까요? 바로 정부의 정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서울시가 얘기를 하죠. 아파트 35층 이내로 져라. 그리고 2018년도에는 국토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과시키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거기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는 또 서울시에서는 사전 디자인 규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음마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규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강화했다. 임대주택을 더 많이 상향시켰죠. 1대1 재건축도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러자 많은 곳에서 압구정동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사업이 포기하는 곳곳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바로 일몰제입니다. 내년 3월까지 걸리는 이 일몰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일몰제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재건축, 재개발 지구에 일몰제가 걸리면 다시 또 이곳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개발을 달려가려면 또다시 8년에서 10년이란 긴 세월을 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투자처가 만약에 본인이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고 특히나 재개발처럼 완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그곳을 도시정비를 시켜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반대 의견, 상가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책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곳들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민을 하고 출구 전략을 찾기 시작하죠. 서울시도 그냥 그 민원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있어야 되고 주택은 공급돼야 되고 도심의 주택은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찾습니다. 공청회도 열고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주를 통해서 또 용역을 주고 과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서 무엇이 정답일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걸 얘기했는데 2012년부터 시행했지만 지지부진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조례해서 아까처럼 층수를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확대시켜주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로주택의 가로란 말 무슨 말이냐? 가로 바로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에 도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4m 이내 도로에서 이 구역이 1만 제곱미터였던 거죠. 이거를 아까처럼 국토부에서 2만 제곱미터로 확장시켜 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노후주택이나 그 토지들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하는 진행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구역에 대해서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만 이게 바로 6월 4일 날 2만 제곱미터로 바뀌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바뀌었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바로 사업성이 대단히 좋아졌다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다. 이 얘기는 대단히 노후된 지역이 하나서 이런 특혜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단독 및 공동주택 세대수가 20세 이상이면 소규모 미니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나라가 정부가 허용해 주는 겁니다. 주민 동의율 80%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죠. 사실 일부 반대하는 분들 상가나 시장이나 일부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20년이 넘게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의율 80% 얻는 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소규모의 재건축을 좀 더 크게 해서 1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2만 제곱미터까지 넓혀가면 그만큼 사업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가로택 정비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2월 20일 날 바로 아까처럼 용적률을 200%에서 250%,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규제를 완화해 줬던 겁니다. 이 내용에는 중요한 내용이 뭐가 담고 있냐면 서울시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어떤 구역에서 동네에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게 되면 사업성 검토 비용 1,0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건축 공사비의 40% 내에서 최고 30억 이내에 지원을 해줍니다. 금융권 융자 그 금리도 저금리로 2% 이내로 해줍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주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게끔 최대한 거기가 투기 세력보다는 원주민들이 다시 새 집을 얻어 살 수 있게끔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혹시나 미분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사업성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걸 그 주민들이 곧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나 SH공사가 이거를 또 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다시 또 다시 재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획기적이고 엄청난 배려이자 지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발표한 국토부의 바로 이 안이죠. 좀 더 이 지원 정책도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좋은 지금 지원 혜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제곱미터를 2만으로 키워줬고 아까 그 융자제도 또 개편을 해서 종전에는 자산의 70%만 이제 그 융자를 주셨었는데요. 이 이주비나 이런 부분을 권역별 평균 전세 가격 70%까지 이게 이제 현실화시킨 거죠. 또한 이주비를 줄 때 예전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허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주비를 줬는데 이번에는 바꾸는 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서 이주민들이 편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2, 3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또 미리 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활 SOC. 자 미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제일 부족한 부분이 바로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공용 공간, 녹지, 뭐 도서관, 뭔가 주민의 생활 편의 시설에 관련된 SOC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가 해주겠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미니 재건축을 통해서 미니 재건축에 여기 조금씩 부분 파트가 되다 보면 아파트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SOC가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삶의 퀄리티가 어떤 문화생활의 그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제도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절차를 좀 더 비교해 보면요.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이 깁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조합 설립하고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에서 마지막 착공 입주까지 무려 평균 8.5년,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중간에 절차들을 다 생략해 버리고 사업 준비부터 시행에서 관리 처분 사업 완료까지 평균 3년 이내에 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해 주자는 거. 이게 대단히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의 속도를 대단히 빨리 낼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적인 것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왜 좋느냐? 사업의 속도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가 절감된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좋아진다. 조합원들이라든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단히 좋다.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최소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그 중간에 사업 절차를 다 축소를 시켜줬는데 추진위를 구성할 필요도 없이 주민 자체적으로 구성하게 되고 또 그거를 구성할 때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고 1,000만 원뿐만 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실행해 줄 때 SH공사가 일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다 작성해 주고 이게 왜 사업성이 나는지까지 검토해 주는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어떤 이권 다툼도 없고 사업성의 속도는 빨라지고 또 특례법에 특혜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주비라든가 어떤 대출이라든가 여러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이쪽은 분담금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고 사업 그 시간이 길어지면 조합원의 분담이 커지면 결국 수익성도 작아지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이쪽에서는 다 커버가 되면서 밀어주고 있다는 점. 특히나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조합원이 재건축 재개발에 재건축에 뭐 아파트를 3개 갖고 있다고 3개를 다 주는 재개발에서 그 필지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1인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1인 3주택까지 분양이 가능하다는 거. 특히나 미분양 나오면 SH나 서울시가 매입한다는 거. 이러한 특장점이나 여러 가지 사업상 특성을 본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여러분이 향후에 반드시 주목해야 될 곳이다. 라는 걸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보다 보니까요, 곳곳에서 지금 이미 진행된 것들을 보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앞에죠. 예, 학원가에서 2, 3분만 안 걸리는 학원 핵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예, 이쪽에 지금 42가구 분양가고 있고요. 또 대치동 강남구뿐만 아니라 송파구도 101번지 보면은 지금 사업비 261억 들여서 3개동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서초동 낙원 청강연립, 자 여기는 67가구입니다. 자, 그 남부터미널역에서 예, 4, 5분도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위치에 있습니다. 예,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랑역에서 가까운 바로 세강 한의타운 같은 경우는 2,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초역세권인 거죠. 자, 이런 곳에 이런 것이 분양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냥 너무 작으니까 단지가 너무 초미니 재건축이니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기에는 예,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전국에 220개가 넘고요. 서울시에는 44곳 정도 있습니다. 물론 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44곳 중에 과연 모두 다 사업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가 그러면 돈이 되는 곳이고 어디가 과연 투자에 적격한 곳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세미나 때 구역구역 장소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때 오시면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뜨는 곳 혹은 향후에 투자할 만한 곳 그런 곳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탈무드 그 유대인의 속담이자 격언을 모아놓은 곳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행운은 그들에게서 아무런 의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예, 좀 와닿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혹은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눈앞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것에 투자해야지. 내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것보다는 바로 제 시점에 제때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과감하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곁에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